광장 문제, 이제 광복 이후의 문학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광장, 그리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의 소설과 하나의 시인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소설이었고, 1980년대 현대시예요. 그럼 이때 배경은 1960년대는 전쟁이 배경이었고, 이념 갈등, 1980년대는 독재 정권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 부분에서. 자, 문제로 그냥 바로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금방 찾을 것 같은데 몇 번으로 했어? 몇 번 같아? 몇 번 같아? 몰라? 그럼 1번부터 보자. 자, 남북한 모두에 대해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이거를 맞다라고 할래? 틀렸다고 할래? 맞다라고 하면 그 이유. 왜? 남한과 북한을 모두 선택했어? 안 했어? 선택하지 않았지? 싫으면 그 이유들.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판 의식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소설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지. 자, 전쟁부터 종전까지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서술자는, 자, 이게 이제 시점에 대한 얘기지. 자, 시점이고, 전개 과정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맞는 얘기겠죠. 광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번 같은 경우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결말부분, 거기에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죠. 답은 4번인데, 자, 중요한 거. 4번을 찾았다라고, 맞았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틀렸는지 X를 쳐봅시다. 선택지 안에서. 인물과 그 인물에게 주어진 운명 사이의 갈등 및 인물의 패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인물에게 주어진 운명 사이의 갈등인지 1번, 2번, 인물의 패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면, 자, 2번에 대한 얘기는 그럴듯하기도 해. 인물의 패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명주는 결국에 죽었잖아. 그치? 그거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를 쳐야 되지만, 운명 사이의 갈등이야? 얘 어떤 운명인데? 아니,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이념 사이에 어떤 이념적 갈등, 세상과의 갈등이었지, 운명과의 갈등은 아니었다는 거. X가 어디에 확실히 쳐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를 보고. 그럼 갈등 유형을 조금만 정리해볼까? 내적 갈등이 있고요. 외적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시대와의 갈등, 이거는 이념 갈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운명과의 갈등.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크게 유형화시키면요. 갈등을 유형화시키면 내적 고민, 내적 갈등도 있겠지. 그리고 외적 갈등도 있어요. 사람 사이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시대 이런 이념과의 갈등은 외적 갈등. 근데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혹은 운명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홍길동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운명 간의 갈등을 극복해내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자, 4번이죠. 자신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껏 웃고 있었다. 해소됐었나? 해소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 웃음은 뭐였는데? 어이없어서 짓는 웃음이었잖아. 실수하는 웃음이었잖아. 어떤 괴리감을 느껴서 어처구니없이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웃음이었잖아. 그치? 자, 넘어갑시다. 자, 소설에는 우리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 이 문체의 특징은 소설가의 이 작가 또는 서술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사색적이다? 이 말 뭐예요? 사색, 색이 네 가지라는 얘기가? 아, 별로니? 안 웃기니? 사색 뭐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사색 뭘까? 아, 사색하다. 너 왜 이렇게 봄의 경치를 사색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쓰지. 잘 안 쓰지. 사색하다는 단어 잘 안 쓰지. 근데 알아야지. 사색이 뭐야? 사색하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색자가 탐색하다라는 단어의 색자예요. 생각을 탐색하는 거.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색적이다, 생각하다. 그럼 이거 사색적이었어? 맞아. 의식의 흐름이 사색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결말 부분의 의식의 흐름 부분. 함축적이기도 했죠? 왜? 비유가 드러났으니까. 부채꼴 모양의 비유, 새의 비유. 암시도 당연히 함축이 있으면 암시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독백적은 의식의 흐름. 스스로 혼자서 얘기하는 그 부분. 대화하는 부분 말고 직설적이 X죠. 여기서 얘기했을 때 여기서 쭉 얘기하는 특히 여기가 요 뒤에 부분 다 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죠. 자, 4번 한번 찾아보자. 4번은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으로 갈래? 자본주의 사회를 선택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상징적 의미로 알맞은 거? 그 답이 조금 헷갈리긴 하겠다. 이거 몇 번으로 했니 혹시? 2번으로 한 사람, 3번으로 한 사람, 4번으로 한 사람, 5번으로 한 사람. 5번으로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보자. 이 광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광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봐야 되냐면은 학습활동 우리 아직 안 봤지만 학습활동에서도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밀실과 광장의 차이를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 광장은 뭔가 열린 공간이고요. 그렇죠? 밀실은 감시의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광장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지향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럼 그런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잡아놓고 자본주의 사회 이건 남한을 의미하는 거고 전체주의 사회 이건 북한을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답에서는 탈락시킬 수 있겠지. 자신만의 내밀한 공간은 광장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안 맞으니까 이거는 지워줄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건 이제 2번하고 5번인데 자 5번에서 관념과 현실을 초극한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극이라고 하는 거는 초월하고요. 극복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선생님 광장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고 광장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광장이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광장은 초월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초월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립국, 광장 이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었지. 이념을 극복해 못해? 극복하지 못해. 이념적 지금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이 중립국이었다는 거지. 이도저도 못했을 때 내린 결론이 있어. 그러면은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초월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명준의 모습을 그려줘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광장,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 우리가 지향하는 공간, 지향이라는 단어, 그쪽에서 살고 싶은 거야. 이상향인 거야. 실제로 살고 싶은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광장으로 요 문제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초월하고 극복한 것 같지만 아니 이 사람은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념적 한계 때문이다. 극복한 건 아니에요. 5번으로 갑시다. 자, 결론의 모습이 실제로 이렇게 쓰여진 소설이 있어요. 대작이 수차례 되면서 어디에서는 투신했다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러면 자, 앞에서 이 명준의 갈등을 우리는 이해를 했다면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개연성이 가장 떨어진 걸 찾아라는 거지. 개연성이 가장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정답이네. 일단 1번.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힘으로 삶에 개척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인정. 2번.
남한이나 북한을 선택해 적응할 노력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은 회피하는 태도 아니야? 인정. 3번 만족할 수 없었던 명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에 대한 저항을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해. 이념적 갈등에서 초극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남한이냐 북한이냐 강요받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저항 의지로도 볼 수 있어요. 4번 사회를 바꿔보려는 노력 없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떠나고 바다로 투신하고 만 것은 강간자적 태도야 너무 무책임한 거야 라고 볼 수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될 표현이 나와서 그래요. 남한과 북한 사이가 명준을 받아주지 않았대. 아니야 이거 받아주려고 계속 노력했잖아.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고를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의 문제예요. 개연성의 문제예요. 이 해석이 절대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으로조차 우린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선택지를 볼 때. 왜냐하면 답을 우리한테 줄 때는 진짜 아닌 부분을 이렇게 줘.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문학 문제 풀 때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지? 진짜 아닌 부분을 찾아주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는. 누군가가 나를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이거 답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야, 이걸 받아주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도 여러분들이 에이, 이걸 어떻게 받아주지 않았다고 봐요? 선생님 잘못 본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아닌 부분이 나와야 돼요. 답을 고를 때. 알겠죠? 진짜 아닌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6번 갑시다. 기억과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다. 혹시 이거는 답 몇 번으로 했니? 답을 안 했어. 보자. 어? 4번. 자, 그럼 이 리을은 맞는 걸로 봅시다. 먼 나라. 남한과 북한을 가리킨다? 아니죠. 중립국이죠. 자, 7번에서 남과 북이 찾고자 했던 참된 공각을 두 어절로 쓰세요. 뭐라고 찾았니? 어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두 덩어리로 쓰는 거야. 이렇게 띄어쓰기 한 번에 뭐라고 찾았어? 남과 북에서 찾고자 했던 참된 공간 광장. 선생님 광장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음절이지. 그러니까 앞에 뭔가 수식을 해줘야 되겠네. 어떤 광장? 푸른 광장이라고 찾아야 되겠죠. 어절이 뭐고 음절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요 8번하고 10번 문제는요, 이따가 요 광장 문제 다 정리하고 나서 빠르게 한번 보면서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광장 문제 이어서 또 답을 봅시다. 자, 요 당시 이 문학의 경향을 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 배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대적 배경에서 참여 경향이나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참여 문학이라는 거는요, 시대를 비판하는 문학이에요. 현실 참여 문학. 그래서 남한도 비판했고 북한도 비판하는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경향이다라고 해서 문학은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자유로운 비판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참여 문학의 어떤 한 특징. 그 사이에 어떤 현대인들은 소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외 문제를 다루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명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니? 남한과 북한에서. 물론 자기가 스스로 소외시킨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디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소외에 대한 느낌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조리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 시기가 산업화 도시화에서 소외된 도시의 빈민의 참상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 문학은 산업화 시기의 문학이에요. 자, 요 산업화는 1970년대를 정점으로 쭉 그려지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난장과 쏘아올린 작은 곰. 근데 지금 요 시기는 전쟁 문학이에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오는 요 광장의 시기였고, 앞으로 배웠던 1980년대의 현대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는 여기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문학의 흐름으로 우리는 읽어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는 1960년대에는 일어나진 않죠. 우리 국가개발계획 5개년 계획이 이제 60년대 말에 이제 일어나면서 70년대 우리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잘 살아보세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외되는 난소군과 같은 그런 작품들, 농무와 같은 그런 작품들. 자, 밑으로 가서 이 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겠다. 남한과 북한의 이념 대립 문제를 현실 참여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조금 다른 이제 선택지 보면서 2번 같은 경우가 성장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혹시 성장소설 여러분들 배운 게 뭐였을까? 그 피아노 얘기 나왔던 게 뭐였더라? 1학년 모의고사 가던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피아노 이렇게 막 엄마는 만두가게에서 만두 빚고 있고 뒤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갑자기 가난한 뭐 아니면 완득이라고 아니 혹시? 완득이 소설은 들어봤니? 아니야? 이 성장소설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류는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뭐 판타지 소설 느낌이죠. 전설 속의 이야기들. 판타지들의 느낌인데 이거는 고전 소설에서 좀 많이 나와요. 어떤 이상향을 찾아가는 천상계와 현상계의 어떤 대립들. 그리고 치유 과정은 성장 소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에서 소외된 사람과 부조리를 형성한 소설인데 이게 참여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산업화 시기의 소설, 현실 비판 소설. 그럼 이 소설은 뭐냐? 이런 이념 대립의 문제를 얘기했던 참여 경향, 현실 참여 경향. 요때 현실 참여라고 했던 시대 비판, 어떤 이념적인 그 갈등을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3번 가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이건 내용 일치 문제니까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다. 은혜와 딸의 죽음을 전해지는 않았죠. 적절하지 않을 때는 꼭 선택지 안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선택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아니면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니 선택지 안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야 명확하게 답이 보여. 미안해. 요 4번에. 요 4번 문제는 바다에 투신하였다. 바다에 투신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5번. 자, 중립국을 선택했네요. 그럼 뭘 선택한 거라고? 중립국 갈등하기 싫어. 거기서는 이념적 갈등을 하기 싫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겠지? 혹시 3번이라고 한 사람 없니? 아니, 4번이라고 한 사람 없니? 삶의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건 없어? 1번이라고 했지? 6번. 자, 가르친 대상이 다른 사람 3번. 그럼 디귿은 누구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포로들, 다른 수용자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 시를 보기 전에 저랑 영상 한 편을 볼게요. 그 전에 시를 잠깐만 우리 읽어볼까? 시? 이 영상을 왜 보여주려냐면 실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영상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980년대 애국가 영상이거든요.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그 애국가의 내용이에요. 애국가 내용이 전개되면서 나오는 어떤 시의 흐름을 우리는 시장 전개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애국가 부분만 좀 보면서 처음 보니? 이 영상은? 여러분들 애국가 요새 잘 안 나오지? TV에서도. 그렇죠? 옛날에는 TV만 틀면 아침 6시, 아침 7시에 애국가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요새 24시간 채널이 없어갖고 밤 늦게는 애국가가 나오면 TV가 끝나. 이런 화면만 한 8시간 나와. 12시인가? 그때부터. 그때 나왔던 애국가야.
여기. 요 장면 중요해. 그 장면. 요 장면 무슨 장면 같니? 어떤 바위 섬 위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장면이지. 요거 중요해. 요거 하나 기억해도. 누가 햄스터리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자, 애국가의 일부 내용들을 오늘 요거 다 설명 안 하고요. 그냥 큰 틀만 잡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이제 문제까지 풀어왔으니까 정답은 내가 불러줄 거고.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이런 무궁화의 내용 그러면서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하는 이 무궁화가 끝나는 이 내용.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이 장면 을숙도라고 하는 이 바위섬 위에서 흰 새떼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영상에서 봤죠. 이거 영상 본 적 있니? 이런 영상? 옛날 언젠가 어릴 때 안 봤어? 그럼 처음 본 거야?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갈 때도 그냥 읽고만 넘어갔어? 근데 보니까 이해는 되니? 국문이 불여일견. 그치?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애국가 내용이구나. 애국가가 이제 언제 나와? 애국가 언제 나오니? 아까 얘기했던 TV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때 말고는 언제 봐? 지금 영화가 시작하기 영화 무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뭔가 경건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국민의례라고는 들어봤어? 뭔가 이런 국민의례의 모습이 이런 군사정권에서 시작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국민의례를 왜 할까? 우리 국민의례 시간에 또는 아침에 그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그 국민의례 끝나고 의 훈화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느낌. 교장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었어? 절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애국가가 나오고 그런 국민의례 상황 속에서의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의 행동 여기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낄낄거리고 깔쭉대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랑 연결 지으면서 이 시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로 설명을 할게요. 답만 체크해 봅시다.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앞에 가서 앞에 페이지부터 앞에 페이지 8번의 답은 4번, 9번의 답은 3번, 10번에 주저앉는다. 뒤로 넘어가서 자 뒤에 페이지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는 이 내용들이요.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끼룩끼룩 거리면서 여기를 치면 돼요. 그치? 끼룩끼룩 거리면서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끼룩끼룩 낄낄 깔쭉 이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같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6시 반에 등원하시면 됩니다.